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합격 도우미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요. 시험에 진짜 무조건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바로 필립스 곡선과 정부 정책. 오늘 저랑 같이 이 내용 완벽하게 박살내 봅시다.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아니, 정부가 경기를 좋게 해서 일자리를 늘리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왜 물가가 올라서 내 주머니는 가벼워지는 거지? 바로 그 질문.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핵심입니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사이의 이 아슬아슬한 밀당 관계, 그 비밀을 지금부터 탈탈 털어드릴게요. 자, 먼저 정부가 뭔가 단기적으로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선거가 코앞이라든지 아니면 경기가 너무 안 좋다든지 할 때요. 그럴 때 어떤 달콤한 유혹에 빠지기 쉬운지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경제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 이 제로점입니다. 이 상태는요, 실업률이 우리 경제의 기본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 실업률, 즉 UN 수준에 딱 머물러 있고요. 물가 상승률은 파이 제로로 아주 안정적인, 뭐랄까 아주 평온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정부가 경기를 살리겠다면서 돈을 풉니다. 확장 정책을 쫙 쏘는 거죠. 시중에 돈이 막 도니까 기업들은 신나서 투자도 늘리고 사람도 더 뽑겠죠? 그 결과 짜잔, 실업률이 UN에서 U1으로 뚝 떨어집니다. 경제는 이 단기 필립스 곡선을 따라서 이 점점에서 이 원점으로 이동하는 거죠. 와, 어때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거 완전 대성공처럼 보이죠? 실업률이 낮아졌으니까요.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의 키워드는 바로 적응적 기대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노동자들은 아직 물가가 오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과거의 그 안정적인 물가, 파이 제로만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회사가 월급 올려줄게 하면 우와, 내 진짜 소득이 올랐다 하고 착각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실제 물가 상승분보다는 임금을 덜 올려줘도 되니까 이때다 하고 고용을 늘리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이 달콤했던 효과는 곧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장기적으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시간이 좀 지나니까 노동자들도 이제 슬슬 깨닫는 거예요. 잠깐만. 월급은 올랐는데 마트 가보니까 빵값, 라면값, 버스비 다 올랐네? 이거 속았구나 하고 현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즉, 실제 인플레이션이 파이 1까지 올랐다는 걸 알게 되고 앞으로도 물가가 이 정도는 오르겠구나 하고 기대를 수정하게 되는 거죠. 자, 노동자들이 이 월급으로는 안 되겠다. 실질 임금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면요. 단기 필립스 곡선 자체가 위로 슝 하고 이동해버립니다. 결국 기업들은 높아진 임금 부담 때문에 더 이상 고용을 늘릴 수가 없게 되고 실업률은 다시 원래의 자연 실업률 수준인 UN으로 돌아오고 말죠. 경제는 결국 E2라는 새로운 점에 도달합니다. 결과를 보세요. 실업률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파이 제로에서 파이 1으로 영구적으로 높아져 버린 정말 상처뿐인 영광만 남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자연 실업률 가설의 핵심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감소하고 실업률을 좀 낮출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실업률은 어차피 제자리로 돌아오고 물가만 올려놓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필립스 곡선은 이렇게 수직선 모랑이 되는 겁니다. 이거 시험에 진짜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상황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보죠. 정부가 그동안 돈을 너무 풀어서 물가가 막 치솟고 있어요.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무서운 괴물을 잡아야 합니다.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어요. 과연 어떤 전략들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는 점진주의. 이건 마치 미지근한 물에 발부터 천천히 담그는 것처럼 통화량 증가율을 아주 조금씩 줄여서 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이에요. 다른 하나는 급냉주의, 영어로는 콜드 터키라고도 하는데 이건 완전 상남자 스타일입니다. 그냥 차가운 얼음물에 한 번에 확 뛰어드는 충격요법이죠. 점진주의는 이런 느낌이에요. 정부가 긴축을 아주 살짝 시작해요. 그럼 실업률이 조금 올라가겠죠? 그럼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아주 서서히 낮아지고요. 이 과정을 여러 번 아주 천천히 반복하면서 목표 지점까지 안전하게 가는 겁니다. 안전하긴 한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반면에 급냉주의는 완전 다릅니다. 이 인플레이션 오늘 끝장을 낸다 선언하고 그냥 한 방에 아주 강력한 긴축 정책을 빡 쓰는 거예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이 엄청나게 치솟는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겪더라도 빠르게 판을 바꾸겠다는 아주 과감한 전략인 셈이죠. 자,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점진주의? 아니면 급냉주의? 정답은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그리고 이 그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정책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여기서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희생비용. 이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1%포인트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대가,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실업률 증가라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냐, 이걸 나타내는 지표예요. 당연히 이 비용은 적을수록 좋은 거겠죠? 자, 바로 이 급냉주의가 마법을 부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우리 목숨 걸고 물가 잡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을 때 모든 국민이 와, 저 정부는 진짜 한다 하고 100% 믿어준다면요? 그럼 사람들이 알아서 기대를 바꿔요. 즉시 기대 인플레이션을 확 낮춰버리는 거죠. 그러면 실업률이 오르는 고통, 즉 희생비용이 거의 없이, 어쩌면 아예 없이도 물가를 잡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대박이죠? 하지만 만약에 아무도 정부를 믿지 않는다면요. 정부는 긴축합니다 외치는데 사람들은 또 말만 저러고 말겠지 하고 비웃는다면 이럴 때 급냉주의를 썼다가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기대는 하나도 안 꺾이고 실업률만 폭등하는 대규모 경기 침체가 오는 거죠. 정말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머리가 쪼개질 만큼 중요한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만 쏙쏙 뽑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집중! 첫째, 단기적으로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둘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 둘째,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거 없다. 실업률은 결국 제자리, 자연 실업률로 돌아간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정책의 성패는 뭐에 달려있다? 바로 국민들의 신뢰에 달려있다. 이 세 가지는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가끔 벽에 부딪히는 느낌 들 때 있죠. 저도 다 압니다. 하지만 포기만 안 하면 오늘 우리가 한 것처럼 논리의 흐름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아하! 하고 머릿속이 환해지는 순간이 반드시 와요. 여러분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제가 옆에서 멱살 잡고 끌고 갈 테니까 걱정 마세요. 힘내십시오.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이건 좀 더 알고 싶은데 하는 부분 있으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어디로 오시면 되냐고요? 바로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시면 됩니다. 저희 카페에 오시면요. 먼저 공부했던 선배들의 수많은 질문과 답변이 데이터베이스처럼 쫙 쌓여 있고요. 여러분의 어떤 질문에도 빛의 속도로 답변해줄 우리 능력 있고 친절한 조교님들이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짱박사도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